오히려 이런 저희 누나를 제가 시술했거든요. 목이 아프고 막 약간 협착 때문에 고생하니까 이거 하면 돼 했는데 누나가 이제 이게 뭐야? 뭐 이렇게 자세히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그냥 누우면 내가 할게. 시끄러워. 시술할 때 이제 따끔하거든요. 그냥 따끔하고 딱 했거든요. 딱 첫 마디 했던 게 너 돈 쉽게 번다.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안녕하세요. 시원한 척추 건강을 알려드리는 척추사이다입니다. 오늘 다뤄볼 주제는 VIP 신드롬입니다. VIP 신드롬이 뭐냐면 가족을 내가 치료한다거나 아니면 너무 잘해주고 싶은 사람, 너무 중요한 사람을 치료하려고 하다 보면 지나치게 너무 집중하거나 예민해지다 보면 평소에 하던 대로 수술 패턴이나 시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일이 꼬여버리는 거를 가지고 그쵸. 얘기를 하는 건데요. 대학에서 저는 이제 전공의 때 이 얘기를 VIP 신드롬을 처음 봤었고 실제로 더 잘 하려다 보니까 자꾸 꼬여가지고 치료가 잘 안 됐던 케이스들을 봐온 적이 있어서 원장님 어떠세요?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저도 이제 유명하신 분을 수술을 해드린 적도 있고 정치인분 이런 분 수술을 한 적도 있고 좀 이렇게 소개받아서 또 이제 오시는 경우도 되게 많고 지인분들의 뭐 가족이라든가 이렇게 오시면 엄청 신경이 많이 쓰이죠. 근데 저는 조금은 그래도 극복이 된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중요한 사람을 한번 하고 나면 나머지가 되게 편안해지거든요. 얼마 전에 이게 저희 어머님을 제가 1월에 수술을 한번 해드렸는데 유범석 원장님께 약간 서운했던 게 제가 전화를 했어요. 네, 저한테 보낸다 그래가지고 너희 엄마는 안 한다. 분명히 수술하면은 약간 꼬치꼬치 캐물 것 같은 게 근데 마음은 이해하죠. 저도 이제 같이 수술로 밥 먹고 사는 사람이니까 이게 겁나거든요, 사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저희 어머니께는 이제 되게 쿨한 척, 엄마 그냥 별거 아니니까 내가 할게, 괜찮아요, 입원하세요. 그래놓고 입원을 전날 이제 하셔가지고 MR이랑 CT를 한 5-6번 넘게 본 것 같고 집에서 전날 밤에 잠을 못 잤거든요. 이제 이게 경험을 해보고 나니까 저희 어머님이 마취를 하신 상태에서 제가 이제 들어가잖아요. 사실 풀을 덮어놓으면 그냥 수술할 필드만 보이니까 괜찮은데 저희 엄마가 이제 엎드려서 있는 딱 모습을 보는데 갑자기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제가 수술방에서 야 이거 안 되겠다, 이러면 안 되겠다. 그렇지, 그렇죠. 이게 마음이 이러면 이게 사고 난다 싶어가지고 바로 저는 밖에 나가가지고 준비 다 되면 불러주세요 하고서는 보면서 계속 한숨 쉬고 심호흡하고 이제 마음을 가다듬고 이제 들어가가지고 칼 놓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딴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는 하여튼 단호하게 거절한 것 중에 하나가 뛰어넘어야지 뭘 이거. 덕분에 한 단계 성장을 크게 되실 분이 뭐 이런 거 뛰어넘으셔야지. 제 주변은 뭐 운이 좋은지 모르겠는데 많이 아프신 분이 잘 없어서 대신에 이제 그 생각은 하죠. 이거 병원장님 친구분이다? 이거 나 실수하면 나 실직이다. 얼마 전에 사실 저희 처가가 병관 원장님 병원 근처라서 저희 장모님이 허리가 좀 아프시다 그래갖고 김포까지 오신다길래 그러지 마시고 그냥 김병원 원장님한테 가갖고 한번 진료 보셔라 했는데 거절 그렇게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진짜 너무 친절하시고 너무 만족스럽게 오셔서 계속 김포 얘기를 하셔가지고 원래 김포 가려고 했는데 딸이 핸들 돌려서 여기 왔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저는 저희 이모부를 지난달에 더 대단한 걸 얘기하고 싶어요. 생각이 안 나. 전혀 생각이 안 나. 저는 있어요. 이연복 셰프님 어머님. 네. 연복 셰프님 어머님을 제가 해드렸던 적이 있죠. 와 그때도 참 무서웠죠. 저는 지금도 어느 분이나 수술할 때 되게 무섭거든요. 극한의 공포에 사로잡혀서 집중해서 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엄청 아프대요. 프로폴리스 먹고 좋아졌대요. 네. 고함량. 빨리 얘기해줘. 근데 진짜 이게 너무 좋다니까 제가 한번 그냥 먹어봤거든요. 그래 속는 셈 치고 아침에 제가 통증이 되게 심하거든요. 전신통이. 그래서 너무 억울하지만 효과를 봐서 짜증납니다. 이렇게 또 제 자신을 증명하네요. 전 효과 하나도 없어요. 엄청 친한 사람
사람이 어떤 환자를 보낼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럴 때는 어때요? 그러니까 이 환자한테만 잘해야 한다는 생각이 아니고 어차피 늘 최선을 다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잘해야 아. 오히려 이런 저희 누나를 제가 시술했거든요. 목이 아프고 막 약간 협착 때문에 그런 게 고생하니까 이거 하면 돼 했는데 누나가 이제 이게 뭐야? 뭐 자세히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그냥 누우면 내가 할게. 되고 시끄러워. 환자분들이 네. 한 번씩 와서 원장 가족이랑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오히려 가족이니까 설명을 하기가 귀찮은 거예요. 대충 대충. 시술할 때 이제 따끔하거든요. 따끔하고 딱 했거든요. 딱 첫마디 했던 게 너 돈 쉽게 번다.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고급 경추 수술이 이게 고급 기술인데 무슨 소리냐고 가족한테 너무 상세하게 막 그렇죠. 설명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환자분일 때 약간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걸 더 디테일하게 하지 않나. 오히려 겁을 안 줄 수 있는 방법이긴 하네요. 뭐가 다가올지 모르는 게 더 공포스럽지 않을까요? 설명 다 하는 게 낫죠. 왜냐하면은 설명 안 했는데 잘못되면은 소송 당하는 거니까. 그래서 만약에 아프셔서 수술 받으셔야 된다면 어떤 선생님을 가능하실 거예요? 이야 이거 관계가 틀어질 수 있다. 네? 저는 저 재구. 저도 이재우 교수님. 저는 같이 개원한 동료가 있기 때문에 저희 저희 병원에서 수술 받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뭐가 돼? 네 병원 아니니까. 그러면 VIP들은 좀 깎아주나요? 그런 거 없어요. 저희도 뭐 딱히. 1인실 가구를 제가 직접 다 선정해서 골라 넣었고요. 굉장히 만족합니다. 나중에 오시면 치료 잘 해드리겠습니다. 의료법 위반으로 아.